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다시 지금 적대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2023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2024년과 2025년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그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마 명시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설을 할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민족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화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뭐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제 태도 변화가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 김여정이 우리 정부의 무인계 관련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예.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유감을 표명하고 예.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담화를 냈던 김여정이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 그 정도지 전략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군사적 위협 수위까지 올린 네.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체제 붕괴까지 거론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뭐 도발 가능성은 이제 항상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은 대신에 이제 가만히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만일에 좀 어수선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안보 환경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평화 통일은 완전히 이제 뭐 물 건너 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꿈에도 없는 일이니까 대신에 만일에 한국에서 좀 불장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무력을 통해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에겐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 관계 전망이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공존 그리고 반면에 대결 모든 것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을 향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겠죠. 네, 북한의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조건이 두 가지죠. 한다고 하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통미 봉남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는 아예 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남북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구해 온 것이 대북 유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바늘 구멍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모든 대화가 지금 다 단절이 돼 있고 소통도 채널이 다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그만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어찌든 이 간에 뭐 대화를 좀 복원을 하고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3월 3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못 만났고 예.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로 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뭐 가장 좋은 기회니까 김정은을 이제 중국으로 불러내서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만 있고 한국과 북한 사이는 아무런 대화체도 없고 뭐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미국도 우리하고 대화하기 전에 뭐 한국하고 일정 부분 대화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예. 그 가능성이 뭐 전혀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노력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아마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북한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는데 후계 구도가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후계 구도가 이제 본격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긴 했죠. 그런데 이제 제 9차 당대회는 하나도 등장을 안 했고 마지막 열병식에만 나온 거잖아요. 예. 나이가 이제 아직은 어리고요. 당원으로 되려면 18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제왕학 뭐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유심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주애가 중앙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는데 그 중앙에 이제 이렇게 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1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갔을 때도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아버지 어머니가 왼쪽에 좌우측에 이렇게 서지 않았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주애에 대한 본격적인 제4세대 지도자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으로 예. 그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여정과 김주애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에서 이제 독재 체제에서는 다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삼촌 김영주, 자기의 이복 동생 김평일하고 권력 투쟁이 있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고모부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도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살해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여정이하고 김주애하고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이제 적어도 김정은이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김정은이가 아주 늦게 죽고 그리고 김주애가 이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사실상 뭐 권력 투쟁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일에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되면 권력 투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 동맹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동맹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야외 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좀 이견차를 드러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 사실상 뭐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도 없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단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통해서도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하도록 돼 있는 연합훈련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이걸 요구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훈련 계획들이 다 연간 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 태세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이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예. 근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네.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서해에 며칠 전에 이제 F-16 전투기들이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는 난 뭐 통보를 못 받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아니 이게 다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짧게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삐걱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예, 한미 동맹이 뭐 삐걱대면 안 되죠. 예.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DMZ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F-16 서해로 출동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한 2, 3주 사이에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게 2, 3주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전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이제 5, 6개월 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것도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랬으면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